난 엄마랑 평생 갈등 관계였다. 엄마의 자식이지만 잘 맞지 않는다고 할까? 사남매나 되니까 내가 굳이 제일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했다. 엄마도 취향이 있으니 취향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생각했고, 여동생과 찰떡이었던 엄마는 여동생을 단짝으로 대하셨다. 난 섭섭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엄마에게 늘 애증을 느낀 나는 엄마가 몹시 좋기도 몹시 싫기도 한 양가 감정을 느꼈다. 여동생이 부럽기도 했고 질투도 느꼈다. 하지만 난 엄마의 사랑이 전부는 아니라고 늘 내게 말해줬다. 과거에 대한 상처로 난 과도히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다. 엄마는 행동으로 정말 잘해주시는데 말이 인색한 분이셨다. 그래서 말로는 대접을 못 받았다. 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늘 듣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엄마도 그런 걸 받고 자란 게 아니니까 그런 거 흘려보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 엄마에게 삐져서 반항하느라 근 1년 전화를 안 한 적이 있다. 우리 엄마는 내게 전화를 하신 적이 10번이 안 된다. 나만 일방적인 관계를 싫어해서 나도 계속 버텼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난 내 삶을 살면서 위대한 엄마의 사랑을 자주 느낀다. 어떤 기억이 떠올랐거나 어떤 일이 있었거나 어떤 말들이 스쳐서 그런 건 아니었다. 그저 내 삶을 바쁘게 살다가 또 식구 살림 꾸려가기도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 엄마 4명 어떻게 키우셨을까? 생활비도 잘 안 갖다 준 우리 아빠랑 살면서 얼마나 삶이 거칠었을까? 갑자기 떠올라 뜨거운 눈물이 난 적이 있다. 엄마가 정겨운 말을 건네지 않아도 전화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다. 무뚝뚝한 우리 엄마는 뜨겁게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 말이다. 단짝 여동생만이 아니라 엄마는 우리 4명을 모두 사랑했던 것을 말이다. 엄마를 반백년 오해한 딸의 눈물은 뜨겁다. 괜히 싫은 사람. 살다 보면 괜히 싫은 사람이 있다. 내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느 배우가 싫었다. 그 배우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고 비호감의 요소는 별로 없어 보였다. 그러다 책을 읽다가 이 구절과 만났다. 배타성은 자기 취약성을 드러낸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졌는지 보니 어떤 부분이 있었다. 내 안에 내 취약성을 보게 되었다. 말 많은 사람, 언어가 센 사람, 자신이 리드해가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을 싫어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외모도 좋고 자신의 일에 성과를 냈고 두드러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잘나고 잘나가는 사람들이 왜 싫을까? 질투일까? 그럴 수도 있다. 아무튼 잘난 척하는 어떤 식으로 담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제 배타성보다는 수용성 있는 자세로 새해를 맞아봐야겠다. 오랜 세월 사람들 중 싫어하는 부류가 많았다면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 좋아하는 부류를 더 가지면 어떨까? 하긴 그들의 잘남이 나에게 해가 될 건 무엇인가? 만만한 사람. 세상은 도도하고 거만하고 위험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길을 물을 때 제일 말 걸고 싶은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무난하기 때문에 대하기 좋다. 잘난 척하고 위시되고 있는 체하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다. 편할 것 같고 날 질투하게 할 것 같지 않고 어떤 경쟁심도 이끌지 않을 것 같고 어떤 일이 있어 늦거나 어떤 급한 일로 약속을 취소해도 봐줄 것 같은 사람. 그는 지나치게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늘씬하거나 멋지거나 화려하거나 명품을 둘렀을 것 같지 않고 수수하고 평범하고 무난하고 사람다운 미소와 적당한 뱃살과 주름살도 가졌을 것 같다. 만만한 사람을 친구로 갖고 싶고 또 사람들이 오르기 힘겨운 산봉우리가 아닌 쉽게 오르는 뒷산 같은 만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다들 너무 똑똑하고 예쁘고 잘나고 의시되니까 만만한 사람이 그리워진다. 전성기. 나는 허름한 빌딩에서 일하고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내 전성기는 언제 올까? 이 글을 책에 적고 있을 때 갑자기 이 마음이 떠올랐다. 지금 내 마음이 전성기일 수 없다면 성공한 후엔 과연 내 마음이 전성기일까? 이영표 선수가 오랜 세월 꿈꾸던
걸 이루고 처음 들었던 말이 이거였다고 했다. 이게 뭐람? 꿈을 이뤘는데 그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다고 했다. 지금 내 마음이 전성기를 이루지 못한다면 나중 과연 가능할까? 마음이란 곳은 저절로 아름다워지는 법이 결코 없다. 미움, 질투, 화냄의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내야 아름다워지는 노력의 정원이다. 전성기로 가는 내 마음, 오늘은 미움의 잡초를 뽑았다. 난 늙어가는 것이 좋다. 난 늙어간다. 흰머리가 잔뜩 생겼다. 앞머리를 까면 무서워서 확 덮는다. 할머니 같아서. 그런데 어느덧 옆머리 전선에도 흰 눈이 내렸다. 눈도 침침해졌다. 내가 문서 보는 걸 보고 동료가 한 소리를 한다. 안경 껴야겠어요. 나도 모르게 눈을 찡그렸나 보다. 나더러 젊어서 부럽다고 했던 직장 언니들도 있었는데 이젠 동료들과 띠동갑에 20년 나이 차이도 난다. 난 더 이상 동료들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미 라이벌을 버릴 나이가 지났지 않은가. 난 동료들이 예쁘면 아주 충분히 칭찬해준다. 질투는 나이를 먹어간과 동시에 옅어졌다. 평생 한 교사인 나는 그동안 만든 자료들을 무제한 공유한다. 참여한 시간들을 들여 받은 교육을 무료로 가르쳐준다. 죽으면 가져갈 기술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띠동갑 동료는 가정사를 내게 상담한다. 내 인생 문제도 사실 해결 못하는데 난 점심시간에 밥을 어디로 먹었는지도 모르게 동료의 가정사에 푹 빠져 상담해준다. 점심 좀 편히 먹게 해주지 매번 따라온다. 선생님 이뻐요. 늘씬해요. 이런 얘기는 이젠 가물에 콩나듯이 듣는다. 쌤 엄마같이 푸근해요. 편해요. 라는 말을 듣고 심지어 달려와 안기는 애들도 생겼다. 엄마와의 공통점이 턱살이란 얘기를 듣고 심지어 어떤 학생이 엄마보다 훨씬 앞선 나이가 되어버렸다. 아이도 없는 내가 아이들이 안기면 뭉클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리 방황해도 다들 키우고 사시나 보다. 허리까지 오던 옷들이 이젠 엉덩이를 덮는 옷들로 거의 교체되었다. 다채롭던 헤어스타일은 어느덧 단발과 컷을 반복하다가 파마를 간혹한다. 젊은 동료에게 여자들은 왜 나이 들면 머리가 짧아지냐는 질문을 듣는다. 그것도 모르니? 귀찮아서지? 외모 지상주의에 몹시 빠져있던 내가 어느 순간 외모를 옅게 보이고 심성이 보여진다. 당신의 젊음이 당신의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내 잘못에 대한 벌은 아니다 라는 영화 대상에 가슴이 쓰리다 라는 늙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하지만 늙어가며 나는 알게 된다. 칭찬해도 더 이상 춤추지 않고 비난해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내 마음의 안정감을. 나의 육체적 매력은 점점 시시해진다. 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내면은 내 마음에 휘파람을 불게 한다. 나는 늙어가는 게 좋다. 여자에서 인간으로 되어져가는 나는 매일 만나는 기쁨, 성숙의 기쁨.